겁에 질려있는 여성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기고 있는 한 남성.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듯한 이 남자의 정체는 제 생각은 이런데 신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 과연 무엇일까요? 앞면이 나오면 신과 내 생각이 같은 거고 뒷면이 나오면 신과 내 생각이 다른 거야. 자, 네가 먼저 봐. 왜? 아름다운 북촌의 밤, 노장은 이곳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북촌의 낮과 밤은 참 달라. 낮에는 얌전한 처녀 같고 밤에는 요염한 요부 같아.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갖겠냐? 그렇죠. 여자는 어두운 밤의 모습이 진짜야. 이곳에서 두 면의 모습이 보인다는 노장. 내려가자. 오늘 밤엔 술 한잔 해야겠다. 북천시에서 일어날 한 사건이 예견되며 드라마는 시작을 알립니다. 북천시 일대를 주름잡는 장씨 가문의 범호. 장로들이 고개 숙일 만큼 그는 존경받는 이였고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20 간 넘은 여자애를 걷지도 못할 정도로 팼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 불이익을 겪자 우리 애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랍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지금 우리 북천 해양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도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솔선수범의 마음으로 현장으로 향합니다. 큰 용기를 냈다. 오늘은 가해자의 결혼식 날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진입하는 이들. 무릎 꿇고 빌어라 내 딸에게. 그리고 상대방 원수에게 북천에는 오랜만이지? 북천은 여전하네. 별일 없고. 별일이야 있겠어. 백수인데. 이 시기 약간 오래가도 괜찮겠네. 이해하지? 뼈마디가 저려오는 압박감을 선사합니다. 그렇게 그의 한마디에 가해자는 곧장 무릎을 꿇죠. 그로부터 며칠 뒤 범호의 첫째 아들 기서. 저 찾으셨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북천에는 꼭 참석해라. 다음 시장 선거 준비하려면 북천의 회원들 관리가 먼저야. 그는 모난 성격에 항상 아버지와 부딪히는 일이 잦았는데 넌 왜 네 걸 간수할 생각을 못하냐? 이 집에 제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버지 거지. 현재 장씨 가문은 후계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고 이는 장남 기서가 본인의 뜻을 거스르는 여자의 등에 죽을 사자를 새기는 등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했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이런 행동은 가문을 이끄는 후계자로 적합하지 않았고 여자 덩어리에 문신이나 하는 놈을 나보고 믿으라고? 지금 이 집의 아버지 아들은 저 하나뿐인데 믿으셔야죠. 문제는 둘째 아들이 부재 중이기에 정식 후계자는 기서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다 담기에는 지금 네 그릇이 너무 작아. 지금 내 그릇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릇이잖아요. 다 깨부시고 내가 다시 만들어야죠. 그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있어야 하는 거야. 원래부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지금 지켜보세요. 내가 만든 새 그릇으로 싸그리 다 담아오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과거 추억이 깃든 장소를 찾아간 기서. 여기서 그는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데 배수는 사람만이 하는 거야. 당시 아버지는 한 사내를 취조하고 있었고 형, 도망가자. 형. 이를 몰래 지켜보던 기서는 동생 준서의 제안에도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들키게 되자 네가 본 거 다 잊어라. 지금 네가 이해하긴 어려울 거야.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잊으라고 하면 다 잊는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예요.
준서는 당당하고 정의롭게 아버지에게 맞섰었습니다. 그날 오후 요즘 구용천 쪽 사람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번 결혼식 때 망신당한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씨 가문이 일궈낸 전 대통령 용찬. 자기 세를 모아서 작정하고 달려들면 우리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중의 대립이 이어지던 와중 그는 범호를 불러냈고 뭐야? 내게 부탁할게. 마츠모토 상산의 이토 명예회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곧 일본 언론에 네 이름이 거론될 거다. 과거 일본과 무역을 틀어 꽤 큰 목을 챙겼던 범호의 북천해양. 과거 마츠모토 상선이 북천 해양을 통해 동남아 마약 거래했다는 소문이 돈다. 그 소문일 뿐이야. 소문으로 덮기에는 그때 북천해양이 챙긴 게 너무 많아. 당시의 협업이 문제가 되고 있단 것인데 그때 내가 왜 무리를 했다고 생각하냐? 난 그때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했거든. 당시 범호는 무리를 해가며 용찬에게 큰 투자를 했었으나 북천 해양 문 닫자.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일이 해결되려면은 네가 잠시 들어가 있어 줘야겠다. 심지어 감옥까지 다녀오라는 이 제안을 하자 네가 싫다면은 기소 쪽으로 돌렸대. 내 아들 기서를? 그게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길이다. 범호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얘기를 했지. 구용찬이 그놈 잘 키우라고. 아버지! 그런 놈이, 그렇게 키운 놈이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의! 오마에가 신대껏 올해가 다숙게 하는다! 당장이라도 칼춤을 출 것 같은 두 사람. 그리고 시점은 2014년 흑령도를 비춥니다. 무언가에 쫓기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형사들. 반장 동필과 동료들은 의문의 자들에게 폭행당하고 피떡이 된 채 한 밀항선에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원 목숨을 잃고 말죠. 잠 깨면 빨리 연락해. 안 혼낼게. 제발. 제발.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접한 민주.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 파지 마. 나도 당신도. 그녀는 동필의 사건을 계속 파고 있는 듯 보였고 황급히 남편 준서를 만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모중의 이유로 북천을 떠난 뒤 서울에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 중인 준서. 병으로. 미쳤어 진짜. 민주 네가 직접 꼬매주면 안 돼? 내가 어떻게 당신 몸에 바늘을 꽂아. 나 심장 떨려서 못해. 병원 가족분이라고 진작에 얘기하시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토록 행복해 보이지만 민주는 왜인지 표정이 어둡고 이내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빠, 오늘 우리 술 먹자. 근데 나 오늘 진짜 술 취할 거야. 내 얘기 다 받아줄 거지? 그치? 그녀는 본인의 얘기를 들려주겠다고 말하죠. 그날 오후 둘째 아들을 찾아온 아버지 범호. 아직도 혼자냐? 여자 없어?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같은 시각 준서를 만나러 오는 민주가 고의적으로 사고로 당하고 어째 내가 잘못하고 후회될 일만 생각나? 내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했다 해도 그건 모두
내 가족을 위해서 했다는 거다. 끝내 현장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 범호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너한텐 잔인한 소리겠지만 장씨 집안의 가장 선명한 피가 흐르는 거는 기서가 아니다. 준서 너다. 장씨 가문의 후계자로는 준서가 적합하단 것. 그 후 소식을 듣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해봤지만 싸늘하게 죽은 아내의 사체와 마주한 준서. 그런데 이때 누가 이런 걸 새겼어? 그녀에게 보이는 죽을 사자의 문신. 누가 민주한테 이런 걸 새겼어? 누가 우리 민주한테 이상한 짓을... 그가 할 수 있는 건 원통하게 우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당신 이름이 진짜 조민주 맞아요? 네, 조민주예요. 제가 조민주라고요. 본인이 진짜 민주라며 등장한 한 여성. 동명이인일 겁니다. 뭔가 착오가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주민등록번호까지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나요? 심지어는 왜 그러셨어요? 왜 생판 모르는 남하고 결혼신고까지 하셨냐고요, 왜? 그럴 리가 없어. 아내 민주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 상황은 그렇게 비춰지는데 여자가 함부로 이름 얘기해주는 거 아닌데 민주주의 만세 할 때 그 민주.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던 때 형수 가족이 없다고 했지. 결혼식도 둘만 올렸잖아. 형수 주변 사람 만나본 적 있어? 하다못해 친구라도? 준서는 민주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그 여자 외국에 유학 갔다 3년 만에 돌아왔대. 유학 가던 날 공항에서 지갑하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고. 민주는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였어. 너 그게 가짜 신분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허나 신경외과 조민주 선생님이라는 분 안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죄송해요. 그런 분은 저희 병원에 안 계세요. 발벗고 나서 봐도 돌아오는 건 흐릿한 진실뿐. 조민주 선생을 아시는 거죠? 조민주 선생님요? 여자 선생님께서 신정국 과장님 조카분이라고 잘해주라는 얘기 하셨었는데. 그렇게 좌절과 마주할 때쯤 민주는 왜 날 속였을까? 한 통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북천으로 가주세요. 무슨 이유인지 북천으로 걸음을 옮기고 내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했다 해도 그건 모두 내 가족을 위해서 했다는 거다. 왜인지 아버지의 말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 시각 범호는 무슨 일인지 숨이 끊어져 있었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형제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남기신 얘기는 없었어? 그런데 이때 남긴 얘기? 사실 범호는 숨을 거두기 전 기서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니, 없었어. 왜? 형은 이 사실을 동생에게 숨기고 생전에 장 팀장 얘기 많이 하셨죠. 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장 팀장은 꼭 돌아올 거라고 하셨어요. 용 아저씨는 입버릇처럼 말하던 둘째 아들은 꼭 돌아온다는 범호의 말을 전합니다. 장 팀장, 아버지는 후계자로서 아버님께서는 당신 장준서를 선택하셨어요. 본인을 찍어두었다는 걸 듣게 된 준서. 그리고 장례식이 열리는데 오랜만이다, 준서야.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가 딴 길로 안 새고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장범호 시장은 아마 다른 꿈을 꿨을 거다. 북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는 꿈. 아까운 놈이야, 넌. 전 대통령까지 그를 지지하고 시점은 준서가 장씨 가문을 떠나던 때를 비춥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본 뒤 경찰서로 신고하려던 준서.
허나 범우는 이를 막아섰고 집에 들어가. 준서는 욕망 그득한 아버지의 표정을 목격합니다. 본인이 생각한 정의와 범우의 모습은 사뭇 달랐었고 준서는 이 계기로 장씨 가문과 연을 끊었던 거죠. 부천지검 형사부검사 서일아라고 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건데요. 저 또 부천시 출신입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검찰 이라. 뭐해 여기서? 지검장님, 저를 몇 번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아직 이쪽 분위기에 서툴러서. 그녀는 권력에 붙어 출세를 희망하는 기회주의자로 소개할 수 있겠는데 오지 말라는데 왜 와? 왜? 저도 장범우 시장님 존경한단 말이에요. 저는 왜 빼요? 왜? 서일아. 엄마. 딸과는 반대로 올곧은 신념을 가진 경찰서장 윤미. 요즘 뭐 하는 거야? 남의 집 문상 왔어? 난 지금 인맥을 넓히는 중이라고. 일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 그녀는 흥령도에서 죽음을 맞이한 동료들의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그 배우를 장씨 가문으로 좁히던 차 증거를 갈망하며 장씨 가문의 배를 덮칩니다. 어떤 배야? 현재 조문객을 받고 있기에 쉽사리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 도대체 어떤 놈이? 그리고 이때 바쁘실 텐데 여긴 웬일로? 당연히 와야죠. 잠시만요. 단번에 촉이 든 기서.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한번 찔러 보는 거야. 나는 찌른 놈이 더 걱정이야. 과연 뒷감당이 될까? 윤미의 소행인 걸 눈치챘고 지금 힘이 아주 세신 분이 오셔서 나중에 다시 통화해야 될 것 같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입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한번 들르세요. 의논 드릴 것도 있고. 언제든 초대만 해주시면 기꺼이. 곧 초대할 일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예,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미리 샌 것 같습니다. 경찰 측 정보원을 통해 미리 수를 써둔 용 아저씨. 맞아, 준호라. 고생들 했다. 경찰 배지만 달고 있게 해줘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낼 테니까. 이렇게 윤미와 장씨 가문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장인어른 말씀은 나보고 깜빵에 들어가 달라. 일본 측 이슈를 기서에게 덮어 씌우려던 용찬. 일본 쪽 상황이 더 심각해. 잠깐 들어가는 신용만 하면 돼. 누가 짰습니까, 이 각본? 응당 말이 안 됐으나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형. 그는 이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아버지가 지은 죄야. 하지만 아버지가 지은 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인 거고 또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는 내가 반드시 돌려받아야 되는 은혜인 거야. 왜? 나는 장범호의 아들이니까. 뼈가 담긴 몇 마디에 이어 장씨 가문으로서 위상을 보인 기서. 내가 북천을 비우면 연이어 북천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도 없는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북천시는 내가 맡고 삼촌하고 규호가. 기서는 어이없다는 듯 일어나 이들과 기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죠. 감사하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로 여러분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일본하고도 엮인 문제야. 미물은 아직 역부족이야. 개 난동 부리는 쥐새끼들 밟아 죽일 힘은 있습니다. 네 힘이 닿지 않는 곳이야, 거긴. 장로들과 마찰을 빚던 차. 여러분들,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천벌을 내립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과과강! 번개의 머리통을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빌어먹을 번개에 맞아 죽기 전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져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기서는 몇 마디를 더합니다. 잠깐, 아주 잠깐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장성주, 장범호,
장 기서가 내린 벌은 아닐까? 그 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비둬. 장범호가 죽은 이상 우리 집과 연관짓기는 힘들 거야. 장기서 사장이 혼자 다 뒤집었을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놈이 자초한 거야. 아빠, 허나 이때 아빠가 보셔야게 생겼네요. 용찬의 딸이자 기서의 아내인 자경이 한 소식을 가져왔는데 장씨 가문과 교류하던 일본 측 대표가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어쩌죠? 아빠의 흔들기가 수포로 들어온 것 같네요. 이렇게 좋은 기운이 기서에게 흐를 때 무슨 일이야? 동료의 전화를 받는 준서. 형수차 트럭으로 친 놈 있잖아. 그놈 오늘 불구속으로 풀려났어. 뭐? 민주를 죽음에 이르게 한 트럭 운전수가 법의 심판을 피했다는 것이었는데 뭔가 본능적으로 구린 냄새 나지 않아? 그 검사 이름이 뭐야? 동부지검 지동석. 놀랍게도 그 검사는 형의 친구였고. 알았어.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형. 동석이 형 아직도 연락해? 뭐 가끔 명절에 오면 연락하지. 준서는 기서가 조금씩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사고를 낸 놈이 얼마 전에 불구속으로 풀려났어. 그 결정을 내린 검사가 지동석이야. 형 중고등학교 친구. 이는 곧 아내의 죽음에 형이 관련이 있냐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네가 날 미워하는 거야. 미운 짓 안 한다. 절대로. 기서는 동생과의 우애에 금이 가는 일은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후 알아낸 게 있다며 준서를 불러낸 동료 형사. 아래 약상자 보이지? 피임약이야. 형과 결혼은 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싫었던 거야. 그녀의 GPS에 찍혔던 오피스텔엔 다량의 피임약이 있었고 놀랍게도 모든 대화 내용이 녹취되고 있었는데 형은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야. 이를 틀어본 결과 내가 임마 내 속 털어놓을 놈이 너밖에 더 있냐? 유난히 형과의 대화 녹취가 많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믿을 놈은 너밖에 없어, 준서야. 그때 그 트럭 운전사는 소재 파악됐어. 어디야? 드디어 소재 파악이 된 가해자 택상. 조택상 씨. 정말 중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받자고 온 거 아닙니다. 지동석 검사라고 아시죠? 이번 사건 때문에 알게 된 분입니다. 근데 왜? 어이 거기. 그런데 당신.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고. 당신이 조택상이야? 예. 넌 알지? 표정이 쎄하게 굳더니 야, 이 새끼야! 그는 황급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택상을 쫓아보는 준서. 수갑을 꺼내던 이때 웬 차량이 나타나 택상을 데려갑니다. 북전서에서 왜 서울까지 조택상을 찾아오신 겁니까? 이 남자의 이름은 수창. 그 새끼가 조택상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소에서 쫓던 놈이었는데 이름을 바꿨네. 알고 보니 그도 형사였는데 예전 사건 때문에 오신 겁니까? 아니요. 그놈이 차 사고 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민주에 대한 얘기가 그 사고로 죽은 그 차 주인을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 차 주인이 누군데요? 그리고 이 순간 정혜, 윤정혜. 윤정혜, 놀랍게도 민주의 본명이 들립니다. 혹시 네, 맞아요. 얘가 정혜예요. 윤정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알아요, 정혜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혜에 대해 묻는 준서.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윤정현은 어떤 여자입니까?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습니까? 누구의 딸이고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나이는 27살이 맞습니까? 당신 정희하고 무슨 관계야? 그리고 제 아내였습니다. 사정을 들은 수창은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라의 사무실. 누구? 윤정혜라고 아시죠? 뭐 정혜 언니요? 설득 끝에 정혜의 SNS를 볼 수 있었고 어머, 어머 저기요. 이거 내 책상인데? 그곳에서 아내의 과거 전부를 보게 됩니다. 아 뭐야? 뭐 저런 듣보잡 같은 인간이. 어머 장씨 집안 아들이었어. 어머 어떡해. 우선 도망친 택상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한 준서. 곧바로 서울 빠져나가서 고속도로 타고 북천시까지 간 건 확인했어. 톨게이트에선 잡혔거든. 근데 북천시 들어가서 잡힌 게 하나도 없어. 하늘로 날아갔거나 북천이 그놈을 품 안에 안고 숨겨주거나. 북천시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내려왔고 그 정도는 경찰이나 일개 공무원 따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북천에 큰손이 개입했단 얘기예요. 북천시 큰손의 개입, 그 말인즉슨 장씨 집안. 장씨 집안이었죠. 그 집안과 관련된 일은 모두 암흑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게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형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어서 당신이 궁금해하는 그 의문의 답은 내가 아니라 장 팀장 형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나보고 조사를 받으라고. 준서는 본가를 찾았고 이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로 합니다.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사라고 생각해. 윤동필. 3년 전 조난사고로 사망. 사고 현장은 장씨 집안의 개인 소유지 흥령도 근처. 모든 게 장씨 집안과 연결이 된다. 허나 기선은 이 상황을 북천시장 거지한테 가서 왜 거지짓을 하냐고 물어봐라. 이렇게 받아칩니다. 장씨 집안 놈들 때문에 그렇다고 할 거야. 아들놈이 서울대에 갔으면 그게 다 우리 장씨 집안 덕분이라고 할 거다. 북천시의 인간들은 다 우리 때문에 사는 거고 우리 때문에 죽은 거야. 그 여자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 장씨 집안 때문에 죽은 거야. 이곳에서 일어나는 생과사, 희로애락 모두는 장씨 가문의 배품에서 일어난다는 기서. 가자. 우리 애긴 밖에서 술 한잔하면서 마저 끝내야겠다. 그렇게 나가려는데 당연히 정윤미가 뒤에 있었겠지.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내가 언젠가 그 여자 몸뚱아리에 인두질을 하고 말 거다. 반드시. 순간 번뜩합니다. 정의 어깨 축제에 있던 사자의 인두장. 그 여자 몸뚱아리에 인두질을 할 거다.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곧바로 추궁해봤으나 야 지동석, 내가 너에게 지시를 해서 그놈을 풀어주게 했다고 의심하는 모양인데 네가 네 입으로 직접 해명을 해. 조태상 아버지가 북천 사람이야. 검찰총장하고도 동양이고 향후에 통해서 총장에게 부탁했고 총장이 내게 직접 전해서 얘기한 거야. 풀어주라고. 왜인지 말을 돌리는 형이었고 적어도 이번 일은 우리 가족하고 연관된 일이 아니야. 내가 왜 그런 험악한 얘기를 했냐고 물었지. 너만 집에 있었어도 난 그렇게 안 변했어. 이 집에 아버지와 나 둘만 두고 너 혼자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야. 본인의 삐뚤어진 인성은 동생의 부재 탓이라 말합니다. 이후 동필의 직속 후배 경찰관을 만나게 된 준서. 이성균 씨, 돌아가신 윤동필 반장이라고 아시죠? 그분 사건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성규는 흑년도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는데 3년 전에 북천서에서 일어난 산이 사건 알고 계세요? 저 자수할게요. 저 좀 잡아 넣어주세요. 제발요. 다 물 테니까 저 좀 잡아 감방에 넣어주세요. 제발요 빨리. 자수하겠다며 북천경찰서를 찾은 한 남성. 누가 널 죽이려고 해? 그건 아니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봐.
너 누구한테 쫓기고 있지? 남성은 단번에 봐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보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절대. 얘기를 해야 널 보호해 줄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안심하고 얘기해. 조심히 입을 뗀 게 흥룡도였던 것. 흥룡도? 내가 말 잘못했어요.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못 들었지 제발. 허나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을 때 무슨 이유인지 남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채 한 달이 못 돼서 윤동필 반장이 형사들과 함께 그 흥룡도 근처 바다에서 수장이 되죠. 그때 왜 살인 사건이나 흥룡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 순간 그 뒤에 장범호, 장기서, 장씨 집안이 있었거든요. 놀라운 말이 들립니다. 북천의 경찰이고 검찰이고 죄다 장씨 집안 밑에 놈들인데 뭘 어떻게 밝혀요? 팀장님이 굳이 북천에서 뭘 밝히고 싶다. 장씨 집안의 개가 되세요. 그 다음에 주인을 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본가를 찾은 준서는 진짜 돌아온 거냐? 형하고 약속했잖아. 돌아온다고. 장씨 가문의 어두운 내면을 직접 뿌리 뽑기로 결심합니다. 잘 왔다, 내 동생. 이후 어딘가 익숙한 경찰 후배 한 명과 협조해 장씨 가문의 뒷돈을 받아먹는 자들의 소재 파악을 나선 준서. 몸매 죽이지 않아요? 와, 북천서 에이스는 여기 다 모였다니까. 지금껏 이거 찍은 거야? 등장인물을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까 그때로 몰려다니던 감찰관 놈들이요. 요 분이 우리 서의 실세 박태진 형사과장님. 그중 가장 뒷돈을 많이 받아먹은 태진을 눈여겨본 뒤 사고 트럭 소유자는 조택상 개인 소유로 돼 있어. 확실해. 달아났던 택상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하는데 사고 있기 한 달 전에 구입한 걸로 돼 있네. 그게 어디냐면 법인이야. 이름이 북천해양. 설마 했지만 장씨 가문의 북천해양이 들리고 북천해양 직원 명부 살펴봤는데요. 그 5년 내에는 조택상이나 강문식이란 이름은 없어요. 근데 택상 대신 정혜의 이름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부는 경찰서로 좀 보내주십시오. 다음 날 직접 조사를 나가본 준서. 조민주를 기억하는 사람 있어? 없쇼. 다 모른대요. 내 동생이라고 해도 안 믿고요. 내 애인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아니 근데 내 애인이라는데 굳이 안 믿는 거 이거 또 뭐요? 왜요? 왜 그렇게 봐요? 허나 그녀를 기억하는 이는 없었고 직접 이곳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너시야. 택상이 떴다는 소식에 서둘러 번화가로 이동합니다. 지원 요청해. 그렇게 현장으로 나가봤고 또 한 번 그를 놓치는 듯 했으나 이 순간 택상을 벼랑 끝으로 모는 데 성공하는데 허나 중요한 순간 그는 자수하는 듯 경찰차에 올라타죠. 묻고 싶은 게 많았던 준서. 그놈 신문 제게 맡겨주십시오, 소장님. 그건 곤란하죠. 사적인 감정이 너무 많아요. 이곳엔 태진 역시 자리했는데 어젯밤에 술집에서 그놈하고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거기는 제보를 받고 간 겁니다. 여긴 형사과장이 직접 수사에도 나섭니까? 우리 장 팀장님이 아직 이곳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강문식은 고 수장 팀장한테 맡겨. 장 팀장은 빠져. 소장님,
앞뒤 가리지 않고 택상을 잡았던 탓에 준서는 해당 사건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었죠. 여긴 장준서의 경찰서 아니야. 위아래 무시하고 함부로 날뛰지 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곧 북촌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앞에 계신 분은 북촌구 이사장님이시고 북촌해양 장기서 사장님 사모님. 아, 그러세요? 평소 괜찮게 지켜본 일화를 불러낸 자경. 내가 북촌구 이사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우리 북천시는 너무 지나치게 북촌구 남자들 인맥에 의존해요. 가끔은 신선한 인재도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이 여자면 더 좋고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허나 자경의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 우리 준서 도련님이 비밀이 많아요. 가끔 우리 도련님께 들은 얘기 있으면 나한테 살짝 귀뜸 좀 해줄 수 있어요? 비록 기서와 결혼했으나 사실 준서가 그녀의 첫사랑이었고 여전히 그에게 묘한 집착이 있었던 것. 아, 그럼요. 언제든 말씀만 하시면. 그럼 다음에 우리끼리 술 한잔 해요. 네, 물론입니다. 연락만 주세요. 그렇게 일하는 라인을 얻었고 자경은 준서의 사람을 얻게 되죠. 또 줄 제대로 잡은 거야. 오 마이 갓. 한편 택상을 취조하기 시작한 형사 측. 윤정혜라고 알지? 전혀 못 들어본 이름이에요. 아이 진짜 왜 이러십니까 진짜? 예? 나가세요. 예? 나가세요. 고 팀장님,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몇 개만 확인하고 얌전히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신문에 도움 될 겁니다. 이때 준서가 개입하며 3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3분 있다 조용히 나가세요. 드디어 아내를 죽인 범인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의 첫 질문은 네가 몰던 그 트럭 그거 북천해양에서 받은 거지? 북천해양과 연관이 있냐는 것. 사고 현장은 북천에서 300km 떨어진 서울이야. 넌 그게 이상하지도 않냐? 즉 아내의 죽음을 장씨 가문에게 사주받았냐는 것이었죠. 아, 자꾸 사건을 이상한 대로 모시네. 죄를 저질렀으면 법대로 처벌받겠습니다. 법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그리고 이 순간 난 법 따윈 개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뭐하는 짓이야? 권총을 꺼내던 준서. 3분 안에 해결됩니다. 장 팀장. 누구냐? 네 배우가. 넌 오늘 고통 없이 죽을 기회를 놓친 거다. 운이 나빴다고 생각해라. 결국 택상에겐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고 정혜의 발자취가 있는 북천해양 공장으로 향합니다. 굳게 잠긴 문 뒤로 한 식당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여자 본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아이고 이제야 신고를 했나 보네. 그땐 신고하지 말라고 나한테 당부를 하더만. 언제 보신 겁니까? 한 3년 됐나? 정혜를 목격한 당시는 대략 3년 전. 제발 부탁드릴게요. 버선발로 뛰쳐나와 이곳에 몸을 숨겼던 정혜. 아줌마, 여기 아가씨랑 오는 거 못 봤어? 못 봤는데.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하더라고. 저게 북천해양 쪽에서 뛰어왔어요. 인두장 문신부터 쫓기는 지경까지 준서는 정혜란 미공을 지겹도록 헤쳐나갑니다. 도련님 오셨어요? 서혜라 검사가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 안 해? 아니. 그래? 아무 얘기도 없었어? 한편 정혜에 대해 생각하던 이라. 혹시 오늘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중에 강문식과 관련된 사건이 있나? 예, 그 사건 제가 맡았습니다. 서울로 갈 KTX 탈 기어가 생겼는데 잡아야 되지 않겠어? 상부에서 택상의 사건을 무혐의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데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 타이밍에 준서가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언니였어요. 당신 참 배려 없는 여자네. 에? 나쁜 여자라고 했어야지. 그래야 내가 정혜를 미워할 수 있잖아. 출세의 길을 걷느냐, 정혜의 원한을 푸느냐, 갈림길에서 동요하기 시작한 그녀. 언니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기억이 안 나? 저 1786 콜 부르신 거 맞죠? 예.
같이 안 가실래요? 알아서 갈게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요. 지금도 많이 취했어요. 순간 그리움을 못 이겨서일지 준서는 그만 몸을 강 속으로 던집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좀 세워주세요. 서둘러 그를 구하고 한 가지를 묻는 이라. 근데 왜 형사가 됐어요? 그 정도 집안에서 형사가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난 장씨 집안 사람 아니야? 이름 앞에 장씨만 붙어있지. 유령 같은 놈이. 실체 없이 떠도는 유령. 준서의 대답에 그녀의 생각이 많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 물건 넣어서 박혀 있겠습니다. 예. 허나 결국 택상을 무혐의로 풀어주는데 이 순간 왜 이러십니까? 택상을 납치하는 준서. 사실 이는 이유가 뭐야? 아니 기소할 명분이 없잖아. 나 이거 들고 판사한테 못 가. 쪽팔려서. 야, 뭐 딴 이유 있지? 아,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끊어. 됐죠? 이라와 준서의 합동작전이었죠. 저희한테 같이 가자. 가서 미안하다는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도착한 벼랑 끝. 네가 날 보내줄래? 아니면 내가 널 먼저 보내줄까? 총을 건네는 준서. 그리고 이제 보니 아버님하고 많이 닮으셨네요. 아버님 성격까지 닮았으면 그냥 겁주는 걸로 끝낼 분은 아니시겠네요. 제 뒤가 누군지 궁금하다고 안 하셨나요? 택상은 배우에 대해 입을 엽니다. 저도 뭐 통화만 한 사이라서 누군지 잘 모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안 나타나면 언론에 다 얘기한다고 협박까지 했으니까 곧 직접 나타날 겁니다. 직접 배우를 보진 못했다는 택상. 여러모로 아버님하고 많이 닮으셨네. 다시는 아버지 얘기 꺼내지 마라. 허나 이때 그러면은 윤정의 얘기나 해볼까요? 대화의 주제가 바뀌는데 여러 번 만났어요. 정혜가 집 따로 마련해둔 건 알고 계시죠? 그 집에서 자주 봤어요. 둘이서만.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혹시 피임약 숨겨둔 건 발견하셨나요? 그거 나 때문에 먹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새끼야. 피부가 옥처럼 고왔는데 아이씨 그 어깨에 문신이 흠이라면 흠이라 새끼가. 준서는 참지 않기로 합니다. 팀장님 무슨 일입니까? 그거야 쉽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지던 택상은 병원 도착하면은 그냥 의식 잃은 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문의 죽임을 당하죠. 아, 그놈이 죽는 바람에 일이 영 꼬이게 됐네. 어떻게 수습했으면 좋겠습니까? 장 팀장이 강문식을 죽일 이유가 너무 명백해요. 그의 죽음 속 원한 관계가 분명했던 준서를 지목한 경찰 측. 의도를 가진 살인입니다. 심지어 용찬이 인명으로 현장 CCTV를 제보해 그의 혐의를 더욱 조여버립니다. 그런데 준서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뚫어지게 반대편을 쳐다보는데 그리고 강문식 부검 감정서야. 몰래 입수한 택상의 부검 감정서를 꺼내들고 내 주먹에 맞은 앞면이나 벽에 부딪힌 뒤통수엔 가벼운 외상 흔적만 있었고 내부 출혈은 없었어. 진짜 사망한 원인은 긴 침묵을 깬 뒤 놀라운 사진을 들이밉니다. 경부 압박 질식사. 병원에서 사망할 당시엔 희미했지만 부검할 당시엔 그 자국이 선명해진 거야. 네가 지금 보여준 이 CCTV 자료는 오히려 내가 강문식을 안 죽였다는 증거야. 그럼 왜 이걸 우리한테 제보한 거지? 내가 부검 감정서를 숨긴 이유. 그 익명이 누군지 궁금했거든. 보기 좋게 걸려든 용찬.
이로써 정의 죽음과 한 발 가까워지는 준서였고, 형 말대로 조사실에 누군가 왔었어. 형 조사하는 거 다 지켜봤고. 설마 형이 상대해야 될 사람이 우리 형의 장인. 좀 더 알아보고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장범호가 후계자로 생각한 건 기사가 아니야, 준서야. 준서야 아까 그런 면 때문에 장범호가 선택한 거야. 문제는 장범호의 선택을 그놈이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야. 왜 난 이 모든 게 장범호가 만들어 놓은 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 장로들도 그의 응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차, 예, 형 아저씨. 어디에요? 집이요?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보여드릴 게 좀 있는데. 알겠어요. 어딥니까? 웬 낯선 창고로 그를 불러낸 용 아저씨. 어서 오세요. 여긴 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창고죠. 뭐 가끔 딴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아버님은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그리고는 돈다발을 보여줍니다. 아버님이 제게 맡겨둔 돈이죠. 물론 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허락도 받았죠. 전 이 돈을 아버님 뜻에 따라 장준서란 사람한테 투자할까 하는데. 점점 왕의 그릇을 꿰차고 들어가는 듯 보이는 준서. 과연 정의 죽음과 북청시의 흑막을 둘러싼 장로들과의 대립에서 그는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을까요? 이상 JTBC 드라마 언터처블이었습니다.